우리 지난 시간에 아하라노프 보험 이펙트를 얘기하려다가 정성적인 얘기만 하고 우리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그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어나운스먼트는 계속 해야 되니까 중간고사가 우리 언제더라? 10월 31일인가? 맞지? 29일은 신성한 의무를 다 하기 위한 학생들이 꽤 있는 거지? 아닌가? 맞지? 31일 목요일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아하라노프 보험 이펙트 내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정성적으로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이걸 이제 정량적으로 다뤄봅시다. 그래서 전하가 마이너스 전자인 경우 질량이 ME 인 경우 이게 일정한 자기장 안에 있는 그래서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E와 B가 0이 되더라도 벡터 포텐셜이 0이 아닌 곳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고전적으로는 벡터 포텐셜 자체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지만 양자역학에서는 물리적인 의미가 있죠. 마치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이제 꽤 많은데 마치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도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0포인트 에너지 2분의 1 H바 오메가는 물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에너지 차 트랜지션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뭐 보즈 아인슈타인 액체 헬륨 같은 거를 보면 제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때 그 0포인트 에너지 2분의 1 H바들이 모여서 이게 힐륨이 고체가 되지 않게 되는 우리 그런 조건을 주는 것처럼 우리 고전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게 양자역학적으로는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우리 그런 양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벡터 포텐셜인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보면 해밀토니안이 1/2me P 대신에 gradient 플러스 EA constant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니까 이것도 시간에는 의존하지 않고 제곱 마이너스 E5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다음과 같은 걸 쓸 수 있죠. 만약에 A가 0이면 A를 0으로 놓으면 0으로 놓을 수 있죠. 게이지 초이스를 하면 되니까 이건 쿨럼 게이지랑도 컨시스턴트 하죠. 다이버전스 A가 0이니까 이렇게 놓으면 그때를 H0라고 하면 1/2me 마이너스 IH 바 스퀘어드 그러면 요때 이거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다음 같은 거 다음 같은 거 E0 플러스 I0 다음 것이 만족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A가 0이 아닌 곳에 아이겐 펑션인 psi와 psi0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psi r은
e to the I 다음 같은 페이스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뭐 앞에 뭐 2가 붙어 있어도 뭐 그건 람다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 사이즈로 R 다음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요거를 한번 어플라이 하면 마이너스 I H 바 그레디언트 플러스 EA는 사이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체인 룰을 쓰면 어떻게 되나? EH 바 그레디언트 람다 여기에만 어플라이한 거 e to the I E 람다 사이즈 그 다음에 이걸 앞으로 끄집어낸 플러스 e to the I E 람다 마이너스 I H 바 그레디언트 EA 사이즈로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요양이 캔슬이 되도록 페이스를 정하는데 페이스를 어떻게 정하냐면 이걸로 고르면 EH 바 그레디언트 람다 플러스 EA가 0으로 만들면 그러면 마이너스 I H 바 EA 사인은 이 두 개가 캔슬되고 남는 거는 e to the I E 람다 마이너스 I H 바 한 번 더 어플라이하면 이렇게 되니까 한 번 더 어플라이하면 똑같은 방법을 다음 것 같이 작용하죠. 그래서 뭐냐면 H 사인 사이 대신에 요걸 집어넣고 H 해밀토니안 이걸 어플라이하면 요걸 두 번 어플라이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게 H0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e to the I E 람다 H0 사이즈로. 이거는 원래 이거에 E 사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쓰면 e to the I E 람다 E 사이즈로. 가 돼서 이게 E 사이인 거죠. 그래서 보면 H0 사이즈로는 E 사이즈로.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E랑 E0가 같은 거죠.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다음 관계로 우리가 얻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있는 벡터 포텐셜 A가 있는 지금 이거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임의의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나타나는 람다를 추수한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그냥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그러면 벡터 포텐셜이 0이 아닌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은 그게 없는 거예요.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 이거에 비해서 보면 게이지
페이스만 바꾼 거니까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바꾼 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벡터 포텐셜이 있는 시스템은 벡터 포텐셜이 없는 시스템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어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된다는 거죠.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요걸 만족하는 거. 단 언제만 요걸 만족하려면 여기서 이 식을 컬을 취하면 그레이디언트 람다의 컬을 취하면 아이덴티컬리 0이죠. 여기다 컬을 취하면 컬 A는 자기장 B죠. 그러니까 자기장 B가 0일 때 그러니까 지금 보여준 벡터 포텐셜이 있는 경우 벡터 포텐셜이 없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써서 그 솔루션의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거를 얻을 수 있는데 이때는 언제만 그러냐 하면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르려면 마그네틱 필드가 0인 곳에서만 다음과 같은 둘 사이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내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듯이 B는 0이지. B는 0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B가 0이라고 해서 A가 0이냐? A는 0이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저건 상수인 게 아니라 상수인 건 아무 그 상관이 없고 상수가 아니라 어떤 스칼라의 그레이디언트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레이디언트 람다 A가 0이면 이거는 이 식을 적분해서 얻을 수 있죠. 마이너스 1 over h 바 인테그랄 어떤 선 기준점에서부터 r까지 dr 프라임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그죠? 우리 벡터 포텐셜이 있으면 람다를 이렇게 람다가 이런 양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벡터 포텐셜이 그럼 있는 경우에는 psi r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i e over h 바 p부터 r까지 dr 프라임 a r 프라임 벡터 포텐셜을 0으로 둔 솔루션과 벡터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마그네틱 필드가 0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페이스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자체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체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B가 컨스탄트 B가 아니라 사실은 유니폼 B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B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기준되는 점 P가 있고 여기가 마지막 점 R 벡터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패스 인테그럴 경로 적분을 선적분을 해야 됩니다. 선적분을 해야 되는데 경로 1 경로 2
따라서 가면 만약에 여기에 다음과 같이 썼는데 자기장이 없으면 요렇게 가는 거랑 요렇게 가는 거랑 경로에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가서 요렇게 돌아오는 걸 보면 두 번째로 가서 이거 돌아오는 건 거꾸로니까 원으로 가는 거에 부호가 반대인 거. 이거는 사실 요 경로를 따라서 클로즈 컨터에 대한 이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톡스 테오렘에 의하면 이거는 ds 그 안에 있는 면적 벡터에다가 요거의 컬 요게 마그네틱 필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그 안을 지나가는 마그네틱 플럭스. 그래서 보면 뭐냐면 경로 1과 경로 2를 지나가는데 요 패곡선을 지나가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0이면 경로에 상관이 없죠. 경로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 페이스는 어떤 식으로 붙어도 절대값에서 제곱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가 마그네틱 플럭스가 0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phi b가 0이 아니면 psi r은 경로에 의존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우리 이렇게 쓰는 거는 마그네틱 필드가 없는 리전에서 벡터 포텐셜을 썼는데 갑자기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걸 쓰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는 0이면서 벡터 포텐셜이 0이 안 돼도 0이 안 되는 걸 만들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B는 0이지만 A는 0이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솔레노이드를 써서 만들 수 있어요. 솔레노이드를 쓰면 어떻게 만드냐?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코일을 감았다고 칩시다. 코일을 감아서 여기에 요 안에서는 자기장이 B, 이게 굉장히 크다고 하면, 길다고 하면 바깥에서는 자기장이 0이죠.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두 영역이 분리된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B가 안쪽에서 요 중심축에서부터의 거리를 반지름이 A인 원통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다음과 같이 이때는 우리가 V를 R 크로스 A로 쓸 수 있으니까 R 크로스 A가 R 의미의 R 크로스 R 크로스 B지. R 크로스 뭐냐면 우리 컨스탄트 필드가 있는 경우에 우리 지난번에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R 크로스 B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이게 여기 요 점에서의 자기장은
R이면 마이너스 R 크로스 B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지뮤탈 한 phi 컴포넌트만 있는 양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A phi가 있어. 나머지는 0으로 놔도 돼. A phi가 0이 아니죠. 그러면 요거를 요 안에서는 그 반지름이 로인 요 경로를 통해서 선적분을 하면 A를 선적분을 하면 당연히 요게 A phi가 여기서 크기는 같고 다음과 같이 도는 접선 방향이니까 요거는 두 개가 평행이니까 2파이 로 곱하기 A phi로 쓸 수 있고 요게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플럭스죠. 자, 안에 있는 플럭스니까 이건 이게 컨스탄트 빌드면 B 파이 로 스퀘어. 따라서 A phi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A phi는 2분의 1 B 로. 이게 언제죠? 이건 뭐 마그네틱 필드가 0이 아니고 벡터 포텐셜도 0이 아닌 경우죠. 그렇지만 로가 A보다 큰 곳에서도 실린드리컬 시미트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바깥에도 A phi가 있다고 하면 A phi가 있으면 역시 왼쪽에 있는 이거는 2파이로 A phi 마그네틱 플럭스 이렇게 돌면 B 파이 A 제곱이죠. 이 안에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A phi는 B 파이 A 제곱 2파이. 요게 자기장에다가 단면적을 곱했으니까 이게 바로 마그네틱 플럭스죠. 따라서 이 경우가 뭐냐면 바깥에서는 자기장은 0이지만 벡터 포텐셜은 0이 아니죠. phi b가 0이 아니면 다음 같은 경우가 생기죠. 물론 경로는 자기장에 플럭스가 생기도록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당연히 그 안에 플럭스가 없을 테니까. 다음 같은 경우가 생긴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우리가 0의 이중 슬릿 실험을 한다고 합시다. 0의 이중 슬릿 실험은 빛으로도 할 수 있지만 1학기 때 배우듯이 전자로도 할 수 있죠. 전자로 하면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 path 1, path 2 여기로 나오는 게 psi 1, 여기로 나오는 게 psi 2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여기서의 패턴은 거기서의 웨이브 펑션은 psi 1 더하기 psi 2 이거는 psi 1과 psi 2가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니까 R1이 리얼 넘버고 S1도 리얼 넘버는 이렇게 뭐죠? 컴플렉스 넘버를 쓰는 걸로 크기와 페이스로 쓸 수 있는데 R2, E to the IS2 이거는 커먼 페이스를 끄집어내면 R1, E to the I S2 마이너스 S1 R2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이 두 개의 페이스 차로 페이스 차는 근데 어떻게 주어지죠? 순전히 거리 경로차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자, 이제 솔레노이드를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긴 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이 경로에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솔레노이드를 여기다 놓으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랑 이쪽으로 가는 거는 마그네틱 플럭스에 의한 페이스가 생기겠죠.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이제 다음 같은 걸 알았으니까 저런 경우에는 케이스 2 이게 첫 번째의 경우는 여기 있는 경우, 두 번째의 경우는 저 안에 경로 안에 있어가지고 다음 같은 경우는 사인 여기 있는 psi 1에 경로 1 dr 프라임 a 프라임 ar 프라임 f psi 1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버 h 바 경로 2에 대한 다음 같은 게 붙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인테그랄 1 dr 프라임 a r 프라임 과 e to the is1 요걸 끄집어내면 r1 플러스 r2 e to the i s2 마이너스 s1 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뺐으니 요거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i 오버 h 요거를 묶어내면 2로 가는 거에서 1으로 가는 걸 빼니까 요렇게 도는 거에 플럭스죠. 그 안에 플럭스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i e 5b 오버 h 그래서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앞에 있는 거랑 렐러티브 페이스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저 솔레노이드를 저 사이에다 집어넣으면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옮겨가죠. 이동을 하죠. 그래서 다음 같은 걸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고전역학적으로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포텐셜에 차만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다음과 같이 벡터 포텐셜인 경우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0이라도 벡터 포텐셜이 0이 아닌 리전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경로에 따라서 원래 절대값의 제곱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를 비틀어서 어떻게 되냐면 요 경로랑 요 경로의 경로차가 다른 경로에 따른 렐러티브 페이스가 더 붙는 실험을 구하는 거죠. 다음 같은 걸 처음에 아하로노프 봄이 이론적으로 제안을 했고 이걸 실험으로 하긴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걸 다시 또 실험으로도 또 측정을 했어요. 다음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특정한 건 봤으니까 우리 이제 뭘 봐야 되냐 하면 한 가지만 더 보고 우리 지난번에 해밀토니안을 아까 우리 원래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해밀토니안을 봤는데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마이너스 h 바 스퀘어드 2me 어떻게 썼더라 그 다음에 컨스탄트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경우를 봅시다. 그때 우리 A의 리니어한 텀은 우리 어떻게 썼었냐 하면 이다.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쿼드레틱한 텀은 2me A 제곱이었는데 A가 컨스탄트 마그네틱 필드일 때는 이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죠. 근데 우리 요거는 잘 아는 것처럼 이거 어떻게 쓰지? R 크로스 B의 I번째 컴포넌트에 R 크로스 B의 I번째 컴포넌트를 쓰면 되니까 엡실론 IJK RXJ BK 엡실론 ILM XL DM 그럼 요거 두 개를 결합하면 델타 JL 델타 KM 빼기 델타 JM 델타 KL XJ XL BK BM이니까 요거는 I와 아니지 J와 L이 같으면 R제곱 K와 M이 같으면 B의 제곱 빼기 JM B.R.B의 제곱이죠. 근데 B가 방향을 Z 방향으로 잡으면 이건 뭐죠?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Z제곱 B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에서 X제곱 Z제곱을 뺀 거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양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4분의 1이니까 8 2제곱 B제곱 요 경우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 이게 2의 퍼스트 오더, 2의 세컨드 오더 이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되냐 우리 크기 비교를 한번 해야죠. 세컨드 오더 이게 세컨드 오더인지 아니면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퍼터베이션 생각한다면 요거의 퍼터베이션 요거에 의한 퍼터베이션 요거의 2차 퍼터베이션 요거가 크기가 비슷할 수 있나? 이 제곱을 보면 그렇죠. 근데 B가 워낙 크면 B가 굉장히 크면 이게 굉장히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게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어느 게 더 큰지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보면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를 보면 첫 번째 E제곱 B제곱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니까 이게 대략 우리 원자라고 하면 원자의 크기라고 하면 8me 요거는 대략 E, B 앵귤러 모멘텀 크기가 이거의 2me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게 대략 4h 바분의 2b
A0 제곱. 이걸 SI 유닛에서 쓰면 10의 마이너스 6승 테슬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B가 1 테슬라 정도 되면 실험실에서 가는 게 대형 오도 1 테슬라면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서프레스 되죠. 10의 6승 테슬라 정도 되면 두 개 크기가 비슷한 거죠. 10의 6승 테슬라는 만들기 어렵죠. 중성자 별이나 이런 데서 강한 레이저 안에서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 그죠? 그 다음에 EBH 요 첫 번째 텀과 그 다음에 그럼 원래 있는 텀 자기장이 없었을 때 나오는 거는 파이가 저 쿨럼 포텐셜이라고 하면 대략 수소 원자니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얼마 정도 되냐면 MEC 제곱 알파 제곱 오버 2 H 바 B 밑에 있는 거는 MEC 알파의 제곱인데 이거는 B 여기 10의 5승 테슬라. 이것도 한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되죠. 그래서 B가 실험실에서는 B가 1 테슬라 정도 되면 요게 작은 거, 요거보다 훨씬 작은 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보통 수소 원자가 보통 실험실에서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볼 텐데 요거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아주 강한 레이저인 경우 B가 굉장히 커. B가 굉장히 크면 예를 들어서 B가 뭐 10의 6승이나 7승 테슬라 정도 된다 그러고 하면 이 레이쇼가 B인데 그러면 레이쇼가 B 이게 더 커질 수가 있죠. 이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이거랑 원래 해밀토니안을 주고 이게 퍼터베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2디멘셔널 하모닉 오실레이터예요. 그래서 우리 요게 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다음에 보고 우리 이제 다시 뭐지? 트랜지션.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우리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리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했죠. 하모닉 포텐셜에 대한 트랜지션을 계산했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우리 드디어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인 경우를 봤고 그 다음에 전기장 우리 뭐냐면 실렉션 룰. 실렉션 룰이 뭐냐면 이니셜과 파이널 스테이트가 특정한 인터랙션이 있을 때 0이 아닌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얼마냐? 뭐냐? 하는 걸 보는 실렉션 룰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실제 계산할 때는 또 이게 지금은 컨스탄트 마그네틱 필드지만 전자기파에 대한 벡터 포텐셜이 주어져 있는 경우 하모닉 포텐셜을 줬을 때 하모닉 포텐셜의 시간에 의존하는 거는 에너지 컨서베이션은 에너지 트랜지션을 주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거. 그 앞에 붙어 있는 오퍼레이터 우리 그거를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구하고 나면 이제 실제 물리적인 현상에서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진 애텀의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을 하는 경우 포톤을 내놓을 때 어떤 비율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거에 대한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거를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좀 더 다른 포뮬레이션, 양자역학의 다른 포뮬레이션 중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슈레딩거 이퀘이션만 봤지만 조금 더 관점을 바꿔서 웨이브 펑션은 고정시켜 놓고 오퍼레이터를 바꾸는 그 여러 가지 픽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